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홍영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아유, 여자분인 도 알았는데요.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이름만 듣고는 이제 여자분이 아니었나. 예, 그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자연 건강에 관심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병이 걸려서 자연 치유를 하는데 몸이 회복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안 되고 자연 치유도 안 되니까 우리도 고민이에요. 제가요 소갈머리, 주변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환자가 한 6천 명 되고 3분의 1 이상이 암 환자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젖먹이 애들 똘박똘박 몇 명 두고 엄마가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이면 대책도 없으면 참 심각해요. 이거는 경제 논리로 가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믿다 보니까 성경이 인류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그 후대의 생명을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도 못 살고 생로병사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아담이 가졌던 생명력에 우리가 현재 20분의 1도 에너지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마다 몸에 암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1kg씩 있어요. 근데 그 균을 죽이려고 항생제를 써봐야 내성이 생겨 안 들어요. 왜 내성균이 왜 생기느냐? 세균이 있으면은 이 겉에 피막의 껍질을 갖다가 파괴시켜야 되는데 지금 항생제나 항암제는 그 세포 피막을 손상시키지 못하고 세포 내의 단백질을 파괴해요. 그거는 금방 다시 재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기존에 썼던 건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바꿔가면서 쓰는 것 뿐이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세균의 피막을 어떻게 해서 파괴시키냐면은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다가 접시에 놓고 미세 전류를 흘려봤더니만 이 피막이 손상되면서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모든 세균의 피막을 손상시켜서 죽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증폭해서 받느냐. 그렇습니까? 우리 저게 젊은 자매님은 이제 몸이 춥고 냉하다는데 보기에도 좀 약해 보여요. 뭔가 에너지가 좀 확 들어와서 힘이 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에너지하면은 반드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전선에 연결돼서 전기 들어오는 걸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배터리 있죠.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받을 때 꼭 전선을 써야 됩니까? 무선으로도 됩니까?
지금 전기도 공명파장으로 보내요. 이제 앞으로 집집마다 전선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원리를 처음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20세기 초의 천재과학자 빌헬름 라이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라디오가 소리가 약할 때 안테나를 우리가 손으로 딱 잡아주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나와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 파장을 갖다 땡겨서 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공중전화 박스 같은 상자인데 조금 낮게 만드는데요. 거천, 합판, 그 다음에 천 이런 걸로 이렇게 대고 안에는 철판, 또 천을 대고 철판, 이것을 여러 겹을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암 환자들을 갖다 그 안에 가서 앉아 있게만 해도 암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의사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야,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암이 어떻게 났을까?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본 적 압니까? 윤명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수원에서 버스 청소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이제 몸이 아픈 분인데 버스 청소하다 보면 음반지가 떨어져 가는 게 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낀 손은 그 다음에 보면 손가락이 붙는 게 없어요. 염증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은희, 내가 이렇게 효과인데 효과 있습니까? 하니까 증거 없어요. 안 되니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래서 이게 염증이 가라앉았는데 효과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증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이트를 보고 이분이 이제 이걸 하면서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균을 죽이는 매체도 중요하지만은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땡겨내야 되는가 하면 이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라는 게 있죠. 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데 이 기를 우리 몸에 증폭시켜서 채워줄 수 있는 매체가 뭘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가 어디까지 충만한가 하면 지상 55km까지만. 그걸 슈만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그 사이만 이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우주인들은 지상 55km 이상 날아갑니까? 그 이상을 가요. 300km, 500km 가면요. 그 우주선 안에서 여기서 엄청난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가지만은 음식을 못 먹는데요. 속이 뒤집어 가서.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수면제와 멀미 나지 않는 약을 주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지탱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의가 흐릿한 정신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 중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이 유기물이니까 공기 중에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땡겨가지고 안테나를 잡을 때 탁 밀어넣어줘서 소리가 선명하듯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 몸에 땡겨주는 매체가 뭔가 하면 은입니다. 어느 정도 증폭시키느냐면 항생제를 갖다가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 여러분 스마트폰 사면 그것을 닦아주는 클리너 압니까? 그 클리너의 성분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백혈구를 생각하는데 백혈구가 우리 몸의 군인이지요. 암세포도 죽이고 균도 죽여야 되는데 백혈구가 군인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혈구의 무기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뭐냐? 과산화수소예요.
옛날에 상처 났을 때 거품 나는 소독약. 근데 거품 나는 소독약만 가지고는 살균력이 약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은의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클리너는 과산화수소와 은 콜로이드를 섞어서 혼합해놨어요. 그러면 과산화수소도 안정이 되면서 2년 정도 유효기간도 보장이 되고 엄청난 살생력이 생겨요. 몇 배가 과산화수소만 쓸 때보다 은을 넣어놓으면 살균력이 200배가 높아져요. 대단한 거지, 그죠? 야, 그러면 이것의 근원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짓으면 그럼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느냐? 아니요. 생명과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생명과의 성분이 뭐냐? 그게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알는 모든 병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 은과 금으로 꾸미고 나왔어요. 애들까지. 그래서 40년 동안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두 끼 먹고 볶음국수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40년 뒤에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왜 은금을 가지고 나오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을까? 지금 현대과학이요, 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모든 균 650여 종의 균은 은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지, 그지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유럽의 그때 당시에 제일 부자인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부자니까 은접시, 은장신구, 은수저 이걸 다 쓰니까 은이온이 몸에 충분하니까 균이 살까요, 못 살까요? 다 죽은 거예요. 실제 은은 미국 FDA에서 정식 항생제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요, 이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값이 없어가지고 금은방에서는 은을 안 팔아요. 액세서리 집에서 팔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흔해도 좋은 줄 모르면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이 아픈 사람들 여기다 목걸이 막 칭칭 감아놔 보세요. 하룻밤이면 안 아파져. 생명의지를 땡겨서 증폭시켜 주니까. 지금 우리 몸에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휠라 코리아에서, 휠라라는 신발 파는 매장 있지요. 거기서 파는 매장에 가서 신발 한번 보세요. 전부 밑에다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신발을 만들어. 워낙 전기가 없기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 은을 참은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생명 에너지를 파장을 통해서 혈액 속에 집어넣어 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암이란 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변이된 거예요. 유전자를 정상으로 잡아주는 가장 탁월한 물질이 은이에요. 왜 그럴까요? 붕어빵틀 속에서 나오는 붕어빵은 모양이 항상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뱀을 딱 잡아서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딱 띠내버리고 도망가요.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까?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걸 측정해보니까 꼬리에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걸 차단하니까 꼬리가 안 자라더라는 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눈, 코, 입, 귀, 내장 모든 세포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붕어빵틀처럼 우리 몸은 에너지 파장이 우리 몸을 딱 잡아주고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근데 전자파, 와이파이, 충격이, 전기장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파장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형태장 파장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변이가 와요. 지금 초고압선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밑에다가 전선 없이 형광등만 그냥 딱 세워놨는데 불이 들어와. 신문에도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장 파장을 타고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냥 무선으로 배터리 충전시키듯이. 근데 파장이란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은이 형태장을 잡아주고 회복시키느냐? 조직이 가장 많이 괴사되고 손상되는 것이 화상이에요. 화상 입어서 이번에도 불났는데 이기면 살이 깊이 익어버리잖아요. 고기처럼, 그죠? 그러면 이게 썩어서 나오면은 그 깊은 데서 살이 정상으로 살아나오려면 유전자가 변이가 되니까 화상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모든 화상에 쓰는 연고는 뭘까요?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이 균도 죽일 뿐만 아니라 살이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모인 이유가 뭘까요? 현대의학이 병을 잘 고치면은 병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이어와 있겠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지식이 반감기가 와요. 요즘 공중전화 없지요? 이제 집전화도 안 써요. 카세트 테이프도 지금 안 써요, 그죠? DVD 쓰고 이젠 또 칩으로 하는 거 다 써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지식의 반감기가 오면서 옛날 것은 이제 소멸됩니다. 근데 현대의학도 지금은 반감기예요. 이젠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것이 뭘까? 결국은 현대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몸의 구조를 분해해 봤더니만 60쪽의 세포다. 그거 증명할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좁쌀 한 마리 150만 개입니다. 그러면 시할래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림수예요. 그 정도 된다. 근데 그 한 개의 세포를 분해해 봤더니만 120쪽의 원자예요. 근데 그 원자 하나를 분해했더니만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우리 몸에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음량밖에 없어요. 음량의 조화라는 말 들어보지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뭔가를 찾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모든 전자제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컴퓨터, 세탁기, 라디오, 스마트폰. 스마트폰 장갑 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손으로 하면, 손가락이 들어가면 돼요. 왜 될까요? 전자가 흐르니까. 전자의 이동이 전기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뭘 받았느냐? 인간의 몸 안에,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 가져왔지, 그죠? GPS. GPS 기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걸 찾아내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 GPS 기능이 전자 기능입니까? 전자 기능이에요. 우리 몸이 전자 제품이에요. 그렇다면은 전자 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뭔가를 찾으면은 우리 몸의 치료법도 찾는 거예요. 그죠? 전자 제품의 고장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안에 전기가 흐르면서 흐르지 못하고 축적된 정전기, 과전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안 빼주면 전자제품이 스파클라 터져버리니까
그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에 지금 모든 집은 콘센트의 아래 위로 철핀 나와 있죠. 그게 땅의 구리봉과 연결된 접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은 선이 3개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2선하고 접지선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기 본체의 정전기를 접지를 통해서 빼줘버리니까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왜 겨울에 문고리 손 대면 어떻습니까? 정전기 지직하는 거. 그것이 천둥이고 번개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이것이 이제 어디에 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뇌를 치면 뇌가 터지게고, 갑상선을 치면 거기가 터지게고, 간을 치면 간이 터져버려서 유전자가 변이되면 암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암의 원인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잠자는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리고 이랬는데 잘 들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안 들어요. 이게 왜 안 들을까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뭐가 없어서 벼락 맞아 죽어요? 뭐 하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래요? 재수 없으면. 지금 현대인의 암의 3분의 2가 재수 없어서 암이 걸린대요. 왜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재수 없어서 왜 암이 걸릴까? 그러면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는 몸에 정전기 밖에 없다. 그럼 정전기가 왜 못 빠져나가느냐? 정전기 제일 잘 빼는 게 땀 흘리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땀 안 흘려요. 전부 집집마다 에어컨 다 해버려요. 여름에도. 신발도 정전기 못 빠지게 절연 신발이에요. 집도 저런 채로 다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전기가 꽉 채가지고 어디를 때릴지 몰라요. 벼락을. 그러면 그 부위에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야, 현대과학이 참 쪽집게다. 3분의 2가 뭐 때문에 암이 와요? 재수 없어 암이. 신문에 지금 나 있어요.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정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 박사는 말하기를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비만하다고 암이 생기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스모시 이름 한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배가 어때요? 막 먹고 자기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병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매일 땀 흘리고 그 씨름 할 때 보면 뭐 뿌립니까? 소금이 정전기 빼는데 최고죠. 소금 계속 뿌리고 땀 흘리고 모래판에 굽으니까 맨발로 뭐가 다 빠져버려요? 정전기 다 빠지니까 병이 없지. 그걸 안 빼주면 어디에 쳐서 암이 올지 모르니까 벼락 맞아서 암이 오니까 이게 재수 없어 암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읽어야 돼요. 그죠? 시대가 바뀌면 도구도 바뀌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옛날처럼 농사 열심히 짓고 맨발로 논밭에 가서 풀 메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전기 다 빠져버렸으니까 음식만 바로 먹어도 암이 고쳐졌어요. 지금은요. 먹고 생활 바꾸는 거 갖고 관계없이 와버려요. 왜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쓴 지가 불과 5, 6년에 그죠? 그러면서부터는 이게 지금 안 들어.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그 핵심을 보는 게 뭔가 하면 피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러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두르는 혈관이 내 몸 안에 혈관이면 얼마나 가능겠어요. 근데 그 혈관이 이제 피가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피가 돌려고 하면은 이게 마찰이 되면 열이 생기고 정전기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우리 몸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혈관 내벽을
마이너스 전자로 전부 코팅을 해버렸어요. 이 마이너스 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음식 먹을 때 나오는 침 있지요.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인데 여기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 끈끈한 침이 나와요. 이걸로 이제 다 코팅을 해놓고 모든 금속은 플러스 이온이에요. 적혈구는요. 헤모글로빈 하나에 철분자 4개니까 이거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붙어버릴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밀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적혈구도 전부 다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을 해놨어요. 이 마이너스 전자가 가장 많은 물질이 제비짐요리입니다. 제비짐요리 먹어본 적 있어요? 중국 남쪽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바다 제비가 해초류나 이런 걸 가지고 절벽에 집을 지을 때 뭘로 만들어요? 침으로 만들어요. 마이너스 전자로. 그래서 이게 보양식이라고도 먹는 게 고기 먹는 사람들 피를 엉긴 걸 풀어줘요. 뭐 어떻게 푸느냐? 이제 혈관벽이 마이너스면 적혈구도 마이너스니까 코팅이 됐으니까 잘 마찰 없이 붙는 것 같아도 띄어져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파가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전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증가돼요. 도시에는 공기 중에 플러스 양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은 거의 없고 전부 다 플러스 보입니다. 그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 산속에 가서 계속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핵심은 뭔가 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 전자가 바닥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단독주택에 옛날 매로 뭐 흙바닥에 자리 깔고 자는 집 아무도 없어. 그죠? 10층, 20층, 30층 다 고층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땅에서 올라오는 마이너스 전자를 치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 양이온이 계속 증가돼서 플러스가 오면은 혈관벽이나 적혈구를 싸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양이온이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겨버려요. 피가 덩어리가 져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아서 손아야 안 되면 뭐가 오를까요? 혈압이 올라요. 그럼 혈압이 오르면 이 엉긴 피를 풀려고 뭘 줍니까?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을 줘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 K의 지혈 작용을 억제시킨 거라서 교통사고 나서 머리만 한번 부딪혀도 출혈이 안 그쳐요. 심각해져 버려요. 그죠? 그럼 근본적으로는 혈관벽이나 적혈구를 마이너스로 다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줘야만이 우리 몸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전지가 있으면은 불을 켰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마이너스가 제일 많은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자기기라고 똑같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은사 패드를 해가지고 손을 연결해서 집에 있는 전기 코드에도 꼽아버려요. 접지선에 연결시켜요.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몸에 또 전자기기니까 내 몸에 있는 정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선을 타고 땅으로 흘러버려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몸의 전이가 땅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잘 들어오면 적혈구나 혈관벽이 다시 코팅이 될까요? 코팅이 돼요. 그러면 피가 엉겼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눈입니다. 눈의 혈관이 피부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섬세하잖아. 그죠? 이게 덩어리져서 막 지나가다 혈관이 좁고 문대버리니까 눈이 가렵고 사물이 침침하고 흐리게 보이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다 그게 뭐가 원인이에요? 피가 엉겼어요. 피가 엉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 자매님 말투는 차만 타면 하면 이게 졸려. 운전 몇 시간 하면 한숨 자야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피가 엉겨서 산소 공급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증폭을 위해서
은팔찌나 이제 은목걸이를 이제 차봤어요. 차봤는데 더 어떻게 많은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만 전파 망원경 압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건데 007 영화에 나왔던 큰 접시 안테나 있죠. 그게 한 300m 돼요. 거기에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도 1년 모은 그 전파 에너지가 크리스마스 틀이 조그만 담아 1초를 못 견뎌요. 그래서 조그만 걸 해서는 제대로 전파를 에너지를 못 잡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건요, 세계에서 제일 커요. 지름이 500m짜리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 에너지를 받는 방법은 면적이라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가지고 천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자면은 그 패드나 침낭이 생명 에너지를 증폭해서 우리 몸에 밀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접지시켜가지고 몸의 정전기는 빼고 마이너스 전자는 들어오고, 그 은의 파장이 우리 몸의 파장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은 입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몸에 안 돼도 입으로 안 먹어도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원자 세계의 에너지의 힘이에요. 모든 물질은 파장과 입자가 동시에 나간다. 태양에서 말이죠, 빛이 오잖아요. 우리가 삼각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장보 이제 파장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은, 여러분 지금 파란 이펄이 본다고 생각하죠? 색을 구별 못해요. 인간의 시각세포는 파장을 구별해요. 색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요? 파장을 봐요. 근데 그 파장이 올 때 빛 덩어리가 파장과 똑같이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태양열 전지판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를 뽑아 쓰는 게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에 가면 오로라 있습니까? 오로라가 뭔데요? 태양에서 오는 빛 덩어리예요. 대전 입자. 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데도 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말 덩어리가 나갈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우리 몸에 어떤 암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아요.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B형 간염균, 자궁경부암은 인유주동 바이러스, 유방암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 이런 걸 이제 죽여야 되는데,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고등생명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렁이고 뭐 검이고 뭐 이런 거는 척추뼈가 없어 그죠. 척추뼈가 있는 건 다 간이 있어요. 벼룩이 간 좀 본 적 있어요? 벼룩이는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벼룩이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척추뼈가 없으니까 간이 없어요. 이 구리는 척추뼈가 있는 고등 생명체 내에서는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키고 대량의 과사나 수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게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상반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근육을 가장 튼튼하게 해주는 게 구리예요. 소화기관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근육이지, 그죠? 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녹그릇에 음식을 먹으면 위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리고 이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근육이 제일 예민한 것이 눈이에요. 그 안구에 이 조리개가 잘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안약에는 황산동이라는 구리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철분이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데 그 대사의 촉매제가 바로 구리입니다. 이 구리가 암 환자들에게는 거의 부족해요. 은하고.
근데 이 구리가 간이 없는 생명체는 독약이 돼요. 왜 냉장고 문 열면 냄새 납니까? 냄새 나죠. 집에 옛날 10원짜리 동전 있죠. 그거 있으면 한 주먹 열어보세요. 냄새가 싹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가만두면 안 없어지는데 냉장고가 주기적으로 컴프레서가 윙 돌지, 그죠? 돌아갈 때 그 진동이 1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진동을 줘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구리에 파장이 나갈 때 뭐도 나갈까요? 구리 입자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세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가지고 세균이 다 죽어서 냄새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징을 파는데요. 집안에 뭐 바퀴벌레 많을 때 있나요? 벌레들. 바퀴벌레가 간이 있을까요? 모기는요? 파리도 간이 없어, 그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 징 앞에다가 뭐 바이올리든 뭐 피아노든 이게 전부 다 노쇠로 된 줄 아닙니까? 이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딱 틀어주면은 징을 안 쳐도 그 음이 징을 통해서 이 방 안에 이렇게 딱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가는 데마다 구리 입자가 같이 가겠죠, 그죠? 바퀴벌레가 씹어 말라버려요. 모기도 없어져 버려요. 거짓말 같아요. 소목에다가 뭘 달아줍니까, 옛날에? 원앙을 달아줘요. 원앙종. 왜 달아줄까요? 이게 종이 쩔렁쩔렁 할 때 이 파장이 소에게다 엄청난 힘을 주고 그 파장을 통해서 소 몸에 기생하는 모든 균과 벌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 먹는 모든 짐승, 야크나 또 뭐 낙타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 목에다 다 뭘 달아줍니까? 스위스 소는 트라이처리라 가지고 뭐 이따만한 종을 달아주잖아요. 이걸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가 절이에요. 해인사절에 가면 추녀 끝에 뭐 달아놨어요? 바람에 쩔렁쩔렁 흔들리는 풍경 달아놨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쳐요? 노드로 된 종을 쳐요. 그 파장에 가니까 그 주변에 뭐 거미가 있겠어요? 뭐 나쁜 벌레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법당 안이 항상 깨끗하죠. 이 청동기 시대라는 건 옛날에 다 이런 걸 썼던 시대.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볶은 곡식을 왜 먹느냐? 소치 이렇게 옛날 가마소치 녹이 쓸잖아요. 위에, 그죠? 쓰다가 안 쓰면은. 근데 불 때는 아궁이는 절대로 녹 쓰는 법이 없어요. 그거 압니까?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가가지고 세포를 변이하려고 하면 이게 외톨이 산소거든요. 이 검댕이는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예요. 마이너스 전자가 다 그걸 보완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쇠가 산화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초를 갖다가 집안에 두는 사람 있죠. 음이온 나온다고. 그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게 나오려면 흔들어 주거나 바람이 불어야 나와요. 고요한 방에 둬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우리가 마이너스 전자가 수치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볶아 먹을 때 볶은 곡식도 뭐예요? 마이너스 전자예요. 이게 들어가 가지고 몸 안에서 엉긴 피도 풀어주고 순환도 시켜주고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전자파 공해가 심해가지고 볶은 곡식만 하나 가지고도 이제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사는지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암이나 뭐 만성간염 다 그런 거 연관돼서 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시나 은, 굴이나 은보다도 최고로 강력한 살생제가 뭔가 하면 수은이에요. 수은.
옛날에 임질, 매독 다 수은 썼어요. 근데 수은은 몸에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지, 그죠? 이게 미나마타 병이라 그래가지고 수은 중독이 돼서 이제 사람이 신경계가 문제가 오고 죽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수은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데, 소금이 좋습니까? 소금의 원료가 뭘까요?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됐어요. 근데 염소와 나트륨이 분리되면 염소는 맹독입니다. 상수원에 요만큼만 넣으면 이 면민이 다 죽어요. 나트륨은요, 모든 폭발물의 원료가 나트륨이에요. 원소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원소면 맹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공짜면 양잿물도 작은 거 먹어요, 큰 거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그 양잿물이라는 가성소다가 콩기름하고 섞여가지고 굳으면 뭐가 돼요? 비누가 돼버리잖아요. 비누가 해롭습니까? 지방도 분해하고 좋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수은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 하나만은 맹독인데 이것이 산소나 염소나 황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된 무기수은이 되어버리면 축적이 안 되고 배설이 되고 장애가 없으면서도 강력한 살생력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양은 몸속에 이 기생충이나 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쓴나물과 같이 먹었어요. 그 쓴나물은 뭐 해야 되냐? 기생충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은은 몇 종류 안 되는 액체 금속 중에서 수은도 액체 금속입니다. 근데 이제 수은이 제일 많이 든 물질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쇠비름이에요. 그 쇠비름은 균이 먹어봐요. 저가 죽으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쇠비름 왜 우리 밥 멜 때 보면 밭에 이렇게 줄기 벌금 해가지고 많잖아, 그죠? 그거 뜯어다가 죽으라고 바위 위에 올려놔도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썩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은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암이 종기입니까? 종양이에요. 종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종기에 뭐 썼어요? 종기 생기면 무슨 고약 기억하세요? 조고약 다음에 또 뭔 고약이 있어요?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 뭘로 만들까요?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쇠비름 속의 수은입니다. 지금도 이 쇠비름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식물 종자고, 양고기를 먹는 터키나 이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상 상식 채소로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책 없이 한국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균이나 기생충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살생하지 않고는 얘들이 뿜어내는 독소로 유전자가 변이가 오고 암이 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새비름 1년에 4번까지 이기잖아요.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말려놨다가 나물도 해먹고 끓여가지고 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 차가버섯이 좋다 먹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암의 원인이 염증이고 염증의 원인이 균이라면 실제적으로 균을 죽이는 살생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생제가 항암제가 아니면서 실제로 균을 죽일 수 있는 내성 없는 물질이 뭐냐? 세균의 그 중심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껍질 자체를 파괴해서 내성 없이 완벽하게 죽이는 것은 녹과 은과 수은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이런 것을 죽이고 면역을 회복할 기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1차 면역계가 이제 상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1차 면역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을 굶고 볶음국식과 그 떡을 먹고 이렇게 사는 반면에 2차 면역기로 내가 음식 가렸으니까 내 몸에 암은 나을 거야 하고 그냥 있다고 답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않는 이상 2차 면역 기능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의 성분이 뭔가를 알아야 그 2차 면역기의 성분을 아는데 그것이 은과 금이고 이 시대의 성경의 성소를 보면 은과 금과 노수로 돼 있고 그래서 성소가 매일 짐승을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은과 노시나 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제일 몸에 많이 걸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제일 지저분한 동네인데 전염병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자랑하려고 금목걸이 은하고 뭐 했다면은 이제는 뭐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 전기장판 위에 은사패드 깔면 전자파 제로예요. 옛날 사람들이요 시집살이가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도 그 시집살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로 오는 나쁜 파장 다 없애주려고 은비녀 찔러줬던 거예요. 요즘 전자파는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도 더 독해요. 아마 내가 하루 종일 뭔가 잡생각이 끊이지 않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다면 이거는 아마 나쁜 파장이 우리 생명 파장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제일 좋은 게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잡생각이 없다는 거. 금도 있으면 하세요. 금은 머리를 안정시켜줘서 분별력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옛날 임금들이 신하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우리 정치하시니까 아니면 매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니까 어느 게 옳은지 분별 못하니까 그 좀 분별하다고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 딱 씌워버리잖아요. 왜 그게 필요한지 압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면은 그 사람의 IQ 수준이 5살 어린아이 상태예요. 이미 암이 걸려버렸다. 그러면 그 가족의 정신 상태가 몇 살 수준이에요? 5살. 5살이면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되면 암 걸려가지고 좋다고 하면 다 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1억씩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안 보고 1억 써버리면 집안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지혜라는 게 분별력이 아닙니까? 그죠? 지식과 판단력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도 또 집에 금목걸이 있는 거 장롱 속에 넣지 말고 좀 차고 은도 좀 차보고 녹구리 해봐야 그 얼마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구리가 엄청난 살생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 녹을 갖다가 속옷을 염색을 해가지고 입어버려요. 힘이 넘쳐버린다고. 사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성도 안 생기고 단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요. 우리 몸은 생물학적 존재 이전에 완벽한 3D 프린터기 전자기기다. 옛날에는 종이에다 글씨를 인쇄했어요. 그림을 인쇄했고, 그죠? 3D 프린터기는 뭐를 인쇄합니까? 만들어버립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아기 낳았죠? 어머니의 자궁이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3D 프린터기. 맞습니까? 땅이 3D 프린터기예요. 계속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단절이 돼버리면 하늘과도 단절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땅에다 생명을 주고 그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했는데 지금 현대 문명은 전부 땅과 단절시키는 삶만 살게 하니까 살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층, 20층 아파트에서 당장 저 산속에 가서 땅에 자라가면 살 사람 아무도 없으니 아파트 밑에 땅에 깊이 박힌 그 접지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마이너스 전자에 우리 몸을 연결시켜가지고 땅에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받아서
막힌 뼈를 풀어버리면은 무력증도 없어지죠. 머리도 맑아지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힘도 넘치죠. 근데 이거 의료법 걸릴 건 없어요. 뭐 전기가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정관념, 뭐 하면 뭐 약을 먹어야 낫는다 이런데 딱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편견이 뭘까요? 편견은 쥐와 같다 그래요. 쥐. 우리 마음은요, 쥐덕과 같다 그래요. 이 편견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 나올지는 의문이다. 우리가 뭔가 아마 고정관념이 딱 돼 있으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절대 이거 안 버리려고 하거든. 쥐같이 쥐를 안 놓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몸을 보는 시야를 딱 열어서 깨닫기 시작하면 한 번에 그걸 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요. 저도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매주 암 환자만 와요. 그러니까 이야, 참 한 집에 하나가 암이니까 매주 암 환자만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다른 고객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암 환자가 제일 마음이 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염식을 하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 소금 섭취를 MLC를 빼야 되는데 지금 뭐 라면에 소금이 많다 뭐. 그거는 이제 저거 바닷물 속에가 미네랄이 광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소금을 광물자원공사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때 모든 식품에 천일염을 못 쓰게 했어요. 미네랄 다 뺀 거. 이렇게 흰 소금을 얘기하는 거지 천일염은 아무 관계 없어요. 좀 짜게 먹어야 돼요. 뱃속에서 아마 꿀꿀꿀 물소리 나면 소금 부족.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도 소금 부족. 소금 부족인 사람은 자꾸 당겨 땡긴다는 거. 천일염이 안 들어있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 몸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온 가족과 우리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